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화를 하기 힘든 업종을 하라. 초보 창업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제 영상이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그냥 일반 장사 좀 해보신 분들도 생각을 좀 다르게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는 좀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초보 창업자들도 앞으로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힌트는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지금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진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프랜차이즈를 깐다, 저는 전혀 깔 생각이 없고요. 저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업가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깔려는 게 아니라 일단 초보 창업자를 위한 채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를 보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유행하는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그 업종과 아이템의 미래가 보여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 그 사업가들이 왜 그 업종과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 돈이 될 거고 돈이 되니까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은 아, 이 아이템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돼지갈비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회사는 갈비가 많이 나야겠어요? 아니면 삼겹살이 많이 나가야겠어요? 갈비를 많이 팔아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갈비를 많이 납품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 무한리필로 줘, 이러면 많이 나가겠죠. 매장 하나당 뭐 하루에 뭐 100kg, 200kg 막 나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매장 하나당 막 100kg가 나가. 10개면 1000kg, 1톤이고 100개면은 막 10톤이고 이래야지 많이 나가니까 돼지갈비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돼지갈비가 많이 나가는 시스템을 했는데 돼지갈비가 납품가고 원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마진이 좋아, 이러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는 떡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싸고 납품가가 비싸. 그럼 갭이 크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죠. 돈이 많이 벌면은 그만큼 아, 우리 돼지갈비 맛있고 돼지갈비 파는 우리 매장에 오면은 좋습니다, 이런 걸 막 홍보를 때릴 거 아니에요. 막 연예인도 쓰고 막 인플루언서들 막 유튜버도 쓰고, 그러면 더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팔리고, 이래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돼지갈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보고 막 대박 막 줄 서고 있는 걸 보면 아, 나도 돼지갈비 가맹점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기면 또 많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면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창업 문제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창업하는 사람은 돼지갈비를 하든 삼겹살을 하든 생맥주를 팔든 한 달에 내가 버는 인건비 플러스 알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매출이 막 1억까지 팔 필요도 뭐 있어요. 한 2, 3천만 팔아도 그래도 500에서 1000 정도 내가 먹고 살 거 나오면 되는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을 또 써야 되고 또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 내 스스로 뼈가 녹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하지 않고 돼지갈비를 주제로 만약에 선술집 같은 막 화로구이집을 한다,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면 어떨까요? 이 돼지갈비를 팔지만 실제 매출은 돼지갈비뿐만이 아니고 야채구이도 팔고 소세지구이도 팔고 새우구이도 팔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와인하고 사케도 먹어, 막 하이볼도 먹어. 이걸로다가 매출이 나온다면, 근데 사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돼지갈비가 매출로 다 나와야지 곁다리로 먹는 막 자줄구레한 걸로 매출이 나오면은 돼지갈비로 사업하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 매출이 나오면 100만 원 전부가 돼지갈비로 나오길 바랄 겁니다. 돼지갈비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돼지갈비 브랜드를 화로구이로 해가지고 술도 팔리게 하고 야채구이도 팔리게 하고 소시지구이도 팔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 구조를 잡으면 그건 능력 없는 본사죠. 그렇지 않아요? 돼지갈비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100만 원 매출 중에서 돼지갈비가 2, 30만 원밖에 안 나게 했어. 기획을 잘못한 본사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기가 아니라 술로다가 프랜차이즈를 해야 돼. 그럼 뭘로다 술로 프랜차이즈 해야 되죠? 술집을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짰어. 그럼 와인하고 사케를 팔아요? 그건 돈이 안 되잖아요. 생맥주가 많이 나가야 돈이 되는 겁니다. 생맥주가 나가야 돼요. 그냥 병맥주
생맥주 나가면 안 돼요. 소주 이런 거 아무리 팔려봐야 본사는 도움이 안 돼. 점주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생맥이 많이 나가야지. 뭐 하이트나 카스나 이런 데서 본사에서 그런 홍보비도 이 브랜드는 우리 생맥을 많이 팔아주는 회사니까 홍보비도 주고, 또 주류업체에서 얼마 많이 팔면 뭐 주류 백마진으로다가 본사도 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거지. 소주 기껏 많이 팔아야지 본사가 좋아요? 점주가 좋은 거지. 만약에 직접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내 때로 붙인 뭐 와인이나 뭐 사케나 뭐 꼬량주나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PB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모를까. 다른 술 팔아봐야 딴 놈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본사는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떡볶이 소스를 팔아 먹어야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떡볶이 소스를 난 많이 팔아야 돼. 막 1톤씩 막 생산해가지고 1톤 되는 떡볶이 소스를 막 공급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그런 본사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매장이 몇 평이든 막 10평, 20평이래. 그럼 그렇게 해서 가맹 사업을 시키면은 그렇게 장사를 하면 본사가 돈이 될까요? 아니, 매장 하나에 뭐 10개 테이블이 있어. 그럼 10테이블에 손님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가. 그러면 그 매장에 오는 사람으로만 팔아봐야, 이게 2바퀴, 3바퀴 돌려봐야 떡볶이 소스 얼마나 납품이 되겠어요? 이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하면 떡볶이 소스 팔아먹는 본사는 능력이 없는 본사인 겁니다. 깃발 30개 꽂고 이 상권에서 24시간 배달 장사해라, 이렇게 해서 장사를 시켜야지 이게 능력 있는 본사죠. 매장에서만 장사하겠다, 배달을 하더라도 깃발을 한 5개만 꽂고 할 수 있는 상권이다, 이러면 거기 출점 안 시키죠. 돈이 안 되는데, 떡볶이 소스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본사랑 입장이 틀리잖아요. 떡볶이 소스가 많이 나가든 말든, 떡볶이가 아니라 파스타가 많이 나가든, 떡볶이 말고 술이 많이 나가든, 내가 돈 벌면 그만입니다. 떡볶이에다가 와인 한 병 뭐 7만 원짜리 나갔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한 10만 원 나와서 이런 점점 돈을 버는 거죠. 본사는 돈이 안 돼도. 근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창업비용이 지금 씨가 말랐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 얘기고, 우리처럼 서민 창업, 이 초보 창업자들은 다 돈이 없단 말입니다. 창업비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예전처럼 인테리어로다가 수익을 보는 그런 아이템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결국 인테리어로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과 아이템은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에 없어요. 내 목적은 그냥 돼지갈비 많이 팔고 떡볶이 소스 많이 팔면 되는데, 무슨 창업비용을 많이 들이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하고 이렇게 만듭니까? 사업 아이템을 굳이 돈 많이 들어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 진짜 이쁜 인테리어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대박, 너무 이쁘다, 양을 많이 준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업종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보고서 이게 잘 되네, 이걸 또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장사를 해봤으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비슷하게 해서 창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똑똑한 자영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좀 카피해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로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운영 방식으로.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인 게, 개인이 많이 남고 프랜차이즈는 잘 안 남으니까 난 개인으로 할 거야, 나도 돼지갈비로 하고 대신에 프랜차이즈 안 하고 내가 직접 떼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남는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객 입장은 또 달라요. 그 안에서 느끼는 고객 감정은 다르다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냥 그렇게 뚝딱 해냈겠습니까? 최소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정말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브랜딩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보고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봐야, 혼자서 카피해봐야, 겉은 어떻게 보면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객이 느끼는 감정선들이거든요. 그 고객들이 느낄 때는 엉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거기다 그래도 맛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미리 마케팅을 하잖아요. 또 섭외한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다 맛있다고 여기저기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맛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근데 개인은 바로 아무한테나 십자포화 당할 수 있습니다. 맛이 설사 있어도 남들이 얘기한 그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평가받고 바로 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운영 방식까지 따라하는 개인 집들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돼지갈비라는 아이템은 그대로 가지만 무한 리필로 하는 게 아니라,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즐기려는 사람도 있지만 프리미엄으로 즐기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목전지 붙여서 만든 것보다는 명품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 그 돼지갈비를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먹고 죽자 이렇게 먹는 식당이 아니라, 좀 고급진 분위기에서 고급진 그릇에 내어주고, 뭐 어느 정도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주고, 돼지갈비가 또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가고 싶다, 이번 주에 엄마 데리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저기 가서 먹고 싶어. 연인이랑 지금 가서 먹어야 돼, 내 여자친구 데리고 가고 싶어. 친구들을 만나지만 오늘 모임은 조금은 그래도 격식 있는 모임이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어. 이런 식의 피처링과 같은 그런 목적성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개인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보이는 게 아파트 지구 단위 상권에서 술집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밥집은 밥 먹고 땡이지만 술집은 그 시간을 향유하는 그 시간에 대한 경쟁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경쟁인 거예요. 아파트 지구 단위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아파트 지구 단위 상권 생기잖아요. 프랜차이즈들부터 즐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옥자 상권, 막 핫플레이스 이런 곳에 막 프랜차이즈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핫한 상권에 못 버티죠. 누가 갑니까? 막 가로수길, 압구정, 청담동, 뭐 땡땡 단길 이런 곳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찾아가는 고객들이 있나요? 그곳에만 갈 수 있는 그런 개인 브랜드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구 단위 상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사 신도시, 뭐 고덕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각 지역, 각 지방의 혁신 도시들 그런 곳에 지금 좋은 자리는 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 번씩 다 가보죠. 근데 계속 그런 것만 있으니까 좀 식상한 상황입니다. 돼지갈비가 많이 남으면 그 돼지갈비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차돌배기가 좋으면 차돌배기 브랜드가 생기고, 제주돼지가 잘 나가면 제주돼지 브랜드들이 생기고, 닭갈비가 수익성이 좋으면 그걸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요. 덮밥이든 볶음이든 여기저기 광고 콘텐츠 만들어서 그 비슷한 브랜드들이 마구마구 그곳에 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항목들은 다 달라 보여도 거기서 먹는 분위기는 대동소이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새로운 브랜드 생기면 한 번씩은 와봐요. 우리 집 앞에 새로운 매장 생겼으면은 맛이 있든 좋든 한번 가보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결국 그 물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물류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사원 역할인 거지. 물류를 본사 대신 팔아주는 그런 영업사원 역할인 거지. 그 가맹점주들은 정말 그 영업사원으로서 일은 일대로 많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매출은 높은데 돈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프랜차이즈화 하기 힘든 아이템들이 있죠. 업종과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팔고 있는 그 메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지갈비도 얼마든지 선술집처럼 할 수 있고 와인집하고 어울리게도 할 수 있죠. 떡볶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달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볶이 자체로다가 프리미엄화해서 외식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짜장범법도 짜장 컵라면도 트러플 오일 뿌려가지고 5,000원에 팔고 10,000원에 팔고 와인 안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화를 못해요. 짜장범벅을 납품할 겁니까? 트러플 오일을 납품할 겁니까? 떡볶이 안주로다가 하루에 뭐 10개 나간다고 떡볶이 소스 그 얼마나 납품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다르죠. 프랜차이즈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비스무리한 그런 비슷한 방식의 개인 가게가 생겨야 되는 건데 개인 가게는 잘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롱런할 수 있는 가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들어가는 상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권에 가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좀 방식을 다르게 한 아이템으로다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즐비한 곳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서 아니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차돌배기 먹어, 오늘은 돼지갈비 먹어, 뭐 오늘은 뭐 닭갈비 먹어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닭갈비의 경쟁자가 닭갈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닭갈비의 경쟁자가 돼지갈비도 되고 차돌박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비스무리한 금액대에서 해결을 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수요잖아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시간에 나이키를 한다면 그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닌텐도가 경쟁자인 것처럼 결국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울 겁니다. 아이템만 다르고 종목이 달라가지고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걸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 가게로다가 자신만의 브랜드로다가 만들게 되면은 결국 큰 경쟁 상대 없이 나만의 왕국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런 돈 버는 도구가 필요한 돈 버는 사업가들의 도구가 될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잖아요. 얼마든지 아웃소싱 할 때도 많고 물류 시스템도 너무 좋아졌고 레시피 호건을 다 돼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들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조합만 해도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못해 그냥 프랜차이즈 할래 이러기에는 너무 과잉 투자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렇다는 거죠. 창풀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만의 거를 할 수 있게끔 A부터 Z까지 또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초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로 일하는 것보다도 작지만 우리만의 주체, 내 주체로서 장사할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창풀 카페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나 창업 선배들이 하는 모습들도 보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